요레유 안녕 디지몬. 뭐야 이건 스타일은 정말 대단해요. 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토크 퀴즈쇼 디톡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예인입니다. 오늘도 한아름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 디스플레이 한아름 프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디스플레이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사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두 분이 지금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Hi everyone, it's 디톡쇼 하이디 카일입니다. 요레유. 안녕하십니까. BTS의 랩 몬스터가 있다면 디스플레이계 지식 몬스터가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지식 몬스터 디지몬 임지영입니다. 천재 안녕 같아요. 디지몬. 진짜 그런 아이디어는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그럼요. 일주일 내내 이거 준비하죠. 제가 이제 가끔씩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평소에. 이거밖에 없어요. 거의 이것만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요. 사실 지금까지 디스플레이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놀라운 발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브라운관부터 PDP, LCD, 그리고 OLED까지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했었던 폴더블 디스플레이까지 현실화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요, 한아름 프로님과 함께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래 디스플레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미래 디스플레이 뭐가 있을까요? 영화 같은 데 보면 SF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화면들 막 휘어지고 막 움직이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영화에서 그 아이언맨 보면은 로다주가 이렇게 하잖아요, 손으로. 그것도 지금은 현실화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조만간에 그런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SF 영화를 보다 보면 미래 디스플레이가 참 많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등장에 많은 관심을 끌었던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로 입체감이 느껴지는 3D 디스플레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1번 다초점 디스플레이, 2번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입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부터 남은 시간 아주 진지하게 임해야 해요. 제가 발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과학고, 뭐 연세대, 뭐 유학생, 뭐 제 친구들이 엄청 질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새로운 진지한 모습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퀴즈 푸드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남은 시간이라도. 그래서 저는 2번 홀로그래피 있잖아요. 그 홀로그램 영화 같은 데서도 막 이런 게 보이는데 뭐 인스타그램을 홀로 하면 이제 홀로그램이 되는 거거든요. 뭐야 이건 무슨 소리야? 나 홀로그램처럼 그냥 집에서 혼자 맞아요. 혼자 인스타그램 네, 나 홀로그램. 홀로그램. 옛날에는 나 홀로 집에가 있었다면 네. 이제 요새는 이제 나 홀로그램. 어쨌든 미래 디스플레이잖아요.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누진 다초점 렌즈인가? 요새 라디오에서 누진 다초점이라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그죠? 네. 홀로그램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새 이제 광고에 괜히 누진 다초점 렌즈를 괜히 광고하는 게 아니다. 정답은 2번 홀로그래피입니다. 어쨌든 맞추면 돼. SF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미래 디스플레이로 홀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홀로그램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홀로그래피입니다. 홀로그래피는 빛이 서로 만날 때 발생하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해서 그 빛이 정교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지나게 되면 그 빛이 다시 만나게 되면서 보강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으로 빛을 보게 된다면 입체적인 영상이나 혹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빛과 빛이 만나서 좀 더 밝게 되고 그 많이 밝게 된 빛이 여러 개가 모여서 3차원 입체적인 형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알겠네요. 투명 디스플레이도 각종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건너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유리를 대체하거나 상업용 쇼케이스 등의 활용도가 높다고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투명 디스플레이 구현에 더 유리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뭐 간단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회부터 10회까지 거의 OLED에 대한 이야기만
저희가 해왔어요. 최신 거잖아요. 그게 좀 더 그죠? LCD 약간 옛날 거고. 근데 저는 OLED입니다. 똑같이 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진짜 퀴즈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을 위해서 1번 LCD와 2번 OLED의 차이를 저희는 공부한 적이 있어요. LCD, 백라이트 유닛, 이 판이 있잖아요. 투명하기에 불리합니다. OLED 같은 경우는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걸거치는 것이 없어요. 2번 OLED가 유리하다. 이거는 근데 둘 다 맞춰도 내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2번 OLED입니다. 제가 일치하나요? 네, 추가 발언을 더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와, 진짜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투명 디스플레이는 픽셀의 투명한 공간을 추가로 만드는 방식이 기본 원리인데요. 서브 픽셀인 RGB 사이즈를 조금 적게 하고 빛이 투과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해줘서 투명 디스플레이를 만듭니다. 백라이트가 있게 되면 LCD 같은 경우에는 외부 광원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OLED 같은 경우는 자체 발광이라서 백라이트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투과율을 가져서 OLED가 LCD보다 기능을 부여하는 데 좋습니다. 여러분, 한때 안경을 쓰고 보는 3D TV 기억하세요? 아, 기억하죠. 많이들 보셨죠? 네네. 어떠셨어요? 그거의 원래 시초가 SBS가 개국할 때 빗돌이라고 셀로판지로 여기 빨간색, 파란색 하는 거.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안경을 쓰고 봐야 한다는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무안경 3D 기술을 개발해 전시회를 통해 공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안경 3D 기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 2번 라이트 블록 디스플레이. 라이트 블록이라고 했죠? 블록이 튀어나오니까 블록처럼 이렇게 나온다. 3D로. 그래서 아까 양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저는 이게 뭐 디스플레이가 또마다 좀 다르게 보이려면 잘게 쪼개져 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좀 역할을 해야 돼요. 이 필드를 얼마나 라이트하게 잘게 쪼개냐 해서 라이트 필드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1번 와, 라이트 필드입니다. 어쨌든 맞춰. 야 오늘 뭐야? 라이트 필드는 안경 없이도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디스플레이와 광학 소자를 활용해 빛의 세기와 방향을 달리해서 여러 각도에서 사물의 입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을 정면에서 보면 얼굴의 앞면이 보이고 옆으로 이동해서 보면 그 얼굴의 옆모습이 보이는 거죠. 안경 없이도 가능하고 눈의 피로도도 줄어드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 AR 기술과 융합해서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입니다. 참 들으면 들을수록 디스플레이 기술이 참 많이 발전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에는요, 이 디스플레이를 섬유처럼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처럼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해 전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탄성을 가진 이 디스플레이 기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패브릭 디스플레이, 2번 스폰지 디스플레이, 3번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입니다. 패브릭이 뭐죠? 패브릭이 이제 섬유, 처음에 섬유 얘기를 괜히 꺼낸 건 아니라고 생각. 정답 1번 패브릭 디스플레이. 저는 꺾고 가겠습니다. 패브릭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탄성을 가진 저는 3번 스트레처블 거시기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잡아당겨 늘린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전자기기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스트레처블한 잡아 늘릴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된다면 섬유에 쓰여서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혹은 로봇의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니까 이제 그런 피부 같은 경우도 구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IoT 기술이랑 접목을 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아져서 차세대 미래 디스플레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VR 기술은 가상현실을 최대한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게 목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개한 VR용 OLED의 최고 PPI는 얼마일까요? 1번 900ppi, 2번 1200ppi, 3번 2000pp이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너무 잘 맞추고 있어서 저 스스로도 너무 어색하고 놀라운 상황인데 퀴즈를 하면서 보통 제일 센 거 3번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쵸. 네. 이번에는 아주 반대로 1번 900ppi. 자, 삼성은 2배 이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한 번 개발할 때 무조건 2배 이상. 2번 1200 ppi. 차이는
PPI는 정말 대단해요. 정답은요 2번 1200PPI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이 예전보다 발전했지만 더욱 실감나는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시야는 굉장히 넓은데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전체를 보기 때문에 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는 너무 작습니다.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전시회에서 2.43인치 사이즈의 4K UHD 해상도를 구현하였는데요. 1인치당 픽셀 수인 PPI가 1200에 달해서 일명 모기장 현상이라고 불리는 화질 저하 현상을 최소화했습니다. 10일의 시청자 퀴즈 드립니다.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해 많은 관심을 끌었던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로 입체감이 느껴지는 3D 디스플레이 기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디톡쇼 11회 함께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영 씨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모든 걸 보여줬는데 오늘 마지막 퀴즈 오늘에서야 비로소 지식 몬스터가 됐는데 아쉽습니다. 퀴즈쇼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지만 다음 이제 12회 마지막 방송에 정말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했어요. 특급 게스트들. 터나? 이 멤버 그대로의 두 분이 더 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12회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회 시청자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HDR입니다.